안녕하십니까, 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으로부터 영양과 에너지를 얻고 호흡을 하면서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내뱉고 그럽니다. 즉 음식을 섭취하고 호흡을 하는 게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여러 질환들이 있지만 그 출발점은 가장 기초적인 데서 출발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은 배출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질환이 뭐냐면 당연히 위나 장에 대한 그 질병들이죠. 여기서 특히 기능성 위장장애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면 위와 장, 즉 두 가지로 하면 기능성 위장애와 기능성 장장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실질적으로 듣는 병명은 뭐냐면 위쪽에 장애가 있으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 그럽니다. 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 합니다. 이 위라는 것은 상부 위장관을 뜻하는 거고 장이라는 것은 하부 장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능성 위장장애 중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발생하는 위치는 상부 위장관이고요. 이 병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내시경, 영상의학과 이런 검사를 해도 기질적 이상은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양방은 이런 무슨 조직에 무슨 기능이 나온다 이런 스타일이 많은데 어떤 조직 기질적인 이상이 없다는 것은 원인을 잘 모른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질적 이상은 없는데 기능은 불량하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 그 원인을 모른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증후군이다. 원인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증상이 있더라. 과민성 대장증후군, 특발성,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상한 특별한 이유도 모르겠다. 이유가 특별하다면은 그거는 그 병의 고유의 특징이 되죠. 특발성이라는 뭐냐면 뭐 생기기는 생기는데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게 생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비정령, 아토피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영어로는 atypical, 아토피. 아토피가 우리 이제 피부병에도 많이 붙는 병명인데 이게 한방적으로 보면 어린애들 태열 같은 걸로 생기는 피부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인을 모르는 피부병도 아토피라 합니다. 성인에도 이런 게 아토피가 옷에 갖다 붙고 그럽니다. 옛날에 습진이라 분류됐던 게 아토피로 분류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모르겠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염기 같이 무슨 끼가 있다. 금세 보니까 장염이라는 증거는 없는데 증상은 장염과 같다. 복통 설사하고 그런다. 우리가 병원 가서 배가 아파서 갔는데 장염이다라는 거는 장에 염증이 있다는 거고 장염기가 있다는 거는 장에 염증은 없지만 아프고 설사한다. 열나고 이런 뜻입니다. 의사는 뭐라 비슷하고 의심이 되는데 그거라고 확정지어서 말을 못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을 보면 이 가병부터 보면 충만감, 포만감, 팽만감 이런 걸로 표현되는
한마디로 배가 빵빵한 느낌이 드는 거. 배도 잘 안 고프고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이런 증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심해지면 이제 구역감, 심하면 이제 구토도 나고,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명치 부근에 이제 통증이나 서림 같은 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양방의 이제 증상이고요. 제가 분류하는 거랑 딱 일치는 하지 않는데, 저는 요 구역구토, 상복부 요거는 일단 빼고, 요 앞에 것만, 충만감, 포만감, 팽만감, 요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필요의 단계별 증상으로 보면, 제가 분류한 거에는 1단계 요게 해당합니다. 보통 1단계를 유발하는 주 원인 중 하나가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요 단계로 나누고 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필요의 단계별 증상표는 제가 만든 겁니다. 1단계 증상을 보면은 이게 쉬어도 항상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정신적으로 좀 멍하게 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 생기면 일단 거의 모든 기능이 좀 다운이 됩니다.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항상 쉬어도 피곤이 안 풀리고요. 우리가 만성 피로냐 아니냐를 알려면은 이게 쉬면 피곤이 풀리면 보통 만성 피로가 아닙니다. 만성 피로가 되면 일단 쉬어도 피곤이 잘 안 풀려요.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아랫배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좀 살도 찌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기억력이 이제 감퇴되고, 육체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이제 정력도 떨어집니다.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우울증도 잘 생겨요. 우울증은 사실 몸이 안 좋거나 날씨만 안 좋아도 다 생깁니다. 이는 어디나서 사실 다 갖다 붙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술 먹고 해도 이제 회복이 느리고, 심하면 이제 필름이 끊기고 그러죠. 이 정도 되면 이제 간 기능까지 이상이 있나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순환이 안 되고 하니까 잘 붓고, 부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처집니다. 적게 먹어도 노폐물이나 이런 게 잘 안 나기 때문에 살이 쪄요. 요 말 누가 많이 합니까? 우리 사실 여성들이 많이 하거든요.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인데요. 그 순환이 안 되는 주 원인이 기능성 소화불량이 많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남성은 주로 40대 전후, 여성은 사춘기 전후에 많습니다. 남성이 40대 전후인 것은 이거는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들도 40대에 돼서 이렇게 갑자기 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갑자기 막 피곤하다 그러고 머리도 안 돌아간다 그러고, 아마 우리나라 남성들이 과로를 많이 하고 운동을 적게 하고 또 술을 많이 먹고 해서 그런 듯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통계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능성 위장장애 같이 기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질병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얼음을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가 얼음을 만들려고 하면 이 추운 기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리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추운 기운이 이 물이라는 이 조직에 계속 영향을 끼치다 보면 언젠가 이게 물이 얼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얼음에 해당하는 이 질환들이 뭐냐? 그 얼음에 이제 기질적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 위천공 같은 질환도 있고, 그 여러 염증 질환이 있습니다. 위염, 십이지장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즉 기질적 이상인 이런 병도 시작은 기질적 이상이 없고 기능만 이상이 있는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능성은 또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기질적 이상이 없다. 원인을 모른다. 여기서 출발하는 질환들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원인을 모르겠다. 아니면 치료 방법이 좀 정상, 그때 나오는 정상만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병들은 기질적 이상이 없는 그 단계부터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기능성 소화 불량에 대한 대책을 보자면 우리 대책은 생각해보면 사실은 뻔하거든요. 소화 안 되게 하니까 소화력을 증가시키면 되죠. 문제는 뭐냐? 이 소화력을 증가시키는데 그 위장 근육도 좋게 해줘야 되지만 소화, 효소, 위산 같은 것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위산이 많아지면 속쓰림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속쓰림을 방지하면서 소화, 효소, 위산 등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질환은 대체로 누구한테 많이 생기냐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추위를 잘 타는 즉 여성이나 노인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속쓰림이죠. 속이 쓰리면 주로 치료법이 어떻게 되냐? 위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좀 딜레마가 빠지긴 하죠. 근데 한방에는 이런 모순 없이 소화력도 증대시키고 속쓰림도 방지하면서 또 위장의 근육 운동도 촉진시켜주고 증대시켜주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그 양방적인 치료법을 보면 위장관 운동을 조절해 주는 거 이건 당연히 맞죠. 세균이 있으면 세균을 없애주는 것도 뭐 이것도 맞고 자 문제는 위산 분비 억제제가 있다는 겁니다. 속이 쓰리니까 일단 위산부터 막자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성이나 노인들 분들 같이 위산이 대체적으로 적게 나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이 보면은 소화 잘 되게 하는 그 소화제, 뭐 소화효소 같은 얘기가 여기는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화제도 따로 찾아보면 되는데 이 소화불량에 딱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성 위장장애에도 속해 있고 소화불량에도 속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소화불량이 생기는 것. 기질적 문제가 없는 소화불량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소화제를 보면은 소화효소제이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탄수화물 소화시키는 거, 단백질, 지방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위산. 그 대체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위산 분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위산을 더 넣어줘야 되죠. 문제는 근데 이상하게 이런 분들이 속이 쓰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기 몸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속쓰림이 있다. 그러면 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런 것은 이제 두 개 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우리 인체라는 거는 자기 할 일을 남이 와서 해주면 점점 좀 퇴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소화제 중에서 소화효소제라는 게 사실 인체에서 나오는 걸 대신 좀 넣어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짧게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물고기를 자꾸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당장 굶어서 힘든 사람은 물고기 몇 마리는 줘야죠.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좋은 건 뭐냐? 처음에 이런 물고기를 우리가 얻어 먹어도 스스로 낚시하는 방법을,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겠죠. 그렇게 해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난치병 치료에 입문할 수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어려운 병이라고 해서 꼭 그 시작이 이상하고 희귀한 데서 시작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같이 흔해 빠지고 간단해 보이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는 기능성 위장장애 중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